네, 화양지구에서 가깝다, 포승지구 200m 거리다, 뭐 이런 것들은 땅의 생명 5가지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입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체크 사항일 뿐입니다. 화양지구에서 먼 것보다는 가까운 곳이 수요, 가수요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고, 포승지구에서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이, 즉 개발 호재에서 가까울수록 어떤 우리가 핵심 개발지 영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것만을 분석하고 땅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용도적도 있고 입지적인 분석도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또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개발 호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그리고 공법적인 규제적인 측면, 그리고 지목적인 측면. 네. 그런데 이러한 홍보 문구들로만 고객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고객들한테 일종의 환상만을 심어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전부 다 위와 같은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농지라도 그냥 무조건 주거지 상업지로 바뀐다. 현재 건축 허가가 안 나도 포승지구, 하향지구 가까우면 대박이라고 외쳐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토지 투자 되게 편하게 하는구나. 저희 토가연 저 랜드홍도 이런 식의 논리로만 땅을 안내한다 그러면 와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저희 실전 투자 회원분들이 3개월, 6개월씩 기다리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거의 뭐 며칠 만에 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새로운 도로가 계획에도 없고 그저 평택 개발 계획도에 표시된 것을 가지고 새로운 4차선 도로에 딱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라고 써놨냐면 주상복합 올라가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주상복합 올라가려면 준주거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물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 도로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로가 된다면 혹시 성토 방식으로 지면보다 높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도로 계획도 어, 그 절대 농지들 사이에 절대 농지들을 관통하는 거더라고요. 절대 농지. 그러면은 보통 절대 농지들은 이제 답이기 때문에 물을 가다 놔야 돼가지고 도로가 성토로 돼서 도로가 지면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예산 편성이라도 됐나요? 즉 어떤 이제 계획이 구체화돼서 실제 도로가 검토가 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처음에는 땅을 저를 이제 초보인 줄 알았다가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짜증이 나서 이제 땅을 이제 질문을 막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그러더니 땅을 그렇게 어떻게 땅을 파냐고 그러더군요. 그런 거 안 따져도 이미 평택에 그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 동네에 땅 살려고 서울 사람들, 외지 사람들 줄 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없어서 못 판다고. 네. 없어서 못 팔면 매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네. 아이러니하죠. 또 하나, 어떤 땅은 또 배수로 문제가 또 걸리겠더라고요. 건축 허가가 나려면은 도로와 그리고 배수로, 네, 배수로 두 가지 조건이 맞져야지만 건축 허가가 떨어집니다. 건축 허가가. 근데 이거는 배수로가 문제될 것 같은 이제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죠. 배수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당장 건축하실 건가요? 그래서 아닙니다. 네, 투자로 가지고는 가지만 투자도 건축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요. 나중에 팔 때도 건축 허가가 나야 이쪽에 있는 입지에 있는 땅은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냐면 그 땅 주변들이 뭐 공장 창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땅은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땅으로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배수로 문제로 허가가 어렵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나중에는 괜찮아질 겁니다, 사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네? 나중에 괜찮아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현재 상태에서 배수로 해결하려면 다른 땅의 주인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게 문제라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왜 괜찮아지죠? 나중에 시간 지났다고 해서 다른 땅 주인들이 쉽게 동의해 줄 리도 없는데, 그 다음 말이 대답이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아, 네. 2차 선변에 붙어 있는 계획 관리가 이 땅의 계획 관리였거든요. 나중에 주거지 상업지로 바뀌면 당연히 좋아지죠. 네? 전국 어디를 봐도 다 그렇잖아요. 네. 정말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정말 화가 났어요. 대한민국 모든 땅이 저런 논리로만 해결된다면 뭐 그냥 아무 땅이나 뭐 투자를 하겠군요. 네. 용도 지역이 바뀌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모르는 건데 본인이 2차 선변에 붙어 있으니까 주거지 상업지로 바뀌면 당연히 좋아지죠.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네?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계획의 실시인가 승인이 떨어져도 그 다음에 해도 모자른 판인데, 네, 그쵸? 이 사람 논리는 딱 하나예요. 평택에 땅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뭘 그리 복잡하게 따져 투자인데 이 땅 주변에 화양지구 있잖아. 그럼 좋은 거지. 야야 따지지 마. 포승지구 가깝잖아. 그럼 된 거지. 야 주변에 현덕지구 근처잖아. 나중에 좋아지겠지. 저한테 이러더군요. 수많은 고객들 상담해 봤지만 사장님처럼 그렇게 일일이 다 따지시는 분 보지를 못했습니다. 땅 봐서 좋으면 하시고 별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제 고개에 빳빳이 들면서 태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할 말을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들, 광고를 하고 있고 말을 하는 논리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굳이 일부러 해드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실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말이 오류가 있거나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십니다. 인지조차.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브리핑 듣고 답사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왜냐, 땅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모르시니까. 그래서 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보이신 고객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더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풀어줘야 돼요. 시나리오를. 네, 고객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계약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어, 너무 안이하게 이제 땅을 접근하고 그 지식이 엄청난 전문가인 마냥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어떤 고객들은 이제 수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투자 자금인데 주거지 상업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물론 가수요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가수요가 몰려오지만 그게 언젠가는 폭탄 돌리기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쵸? 물론 그런 것들은 또 있어요. 이 사람처럼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땅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에 제가 여기 투자라는 걸 강조하는데 투자 목적에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있는 사무실이 여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젖소 농장 젖소 그 300도 키우시던 분이 100억 정도를 보상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람 논리처럼 그냥 평택에 뭐 아무거나 그냥 땅을 놨는데 그게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눈먼 수요가 넘치고 개발 호재가 넘치니까 대충 몇 개만 괜찮으면 그냥 땅을 사는 거죠. 어차피 또다시 전국에서 눈먼 투자자는 계속해서 몰려들 테니까. 그쵸? 네. 그런데 이런 게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젖소 농장 하시던 분이 100억 보상 받은 게 그게 그분이 투자를 위해서 젖소를 키웠던 건 아니죠. 젖소를 키우다가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판교 신도시가 돼버린 거고
그냥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은 거고, 그쵸? 네. 땅은 아무도 모른다고, 토가연, 저 랜드홍처럼 철학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도,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다 높은 수익률이 아닐지도 몰라요. 네. 그냥 대충 하나 던져놨던 땅이 뭐 시간 지났는데 전철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신공항이 될 수도 있고, 삼성 고덕 신도시가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여주 역세권. 여주 역세권 한번 보실까요? 여주 역세권도 지금 이제 땅을 여주 역세권을 이제 기대하고 땅을 투자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면 좀 커져라. 어디야? 이게 이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여주역 판교에서 여기 여주역까지 전철 이제 23일인가 24일 날 개통식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섹터 안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 역세권이라는 게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땅을 그냥 하나 던져놔 보지 했던 사람들은 운 좋게 점선 안에 들어가면서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웃고 있어요. 근데 아 그런 사람들처럼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여주 역세권 됩니다. 무조건 주거지 상업지 환지로 되면 상업지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점포경매주택 4층 이하 받는 일종 일반 주거지로 받습니다. 무조건 하나 잡아놓으세요. 해서 땅을 잡아놓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네,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게 토지 투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 결정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가 않아요. 물론 10년 전 땅을 샀을 때보다는 비싸게 주고 사는 거겠죠. 한 20대, 30대라면 네, 그렇게 복불복 뭐 아니면 또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40대 후반, 한 50대 이상은 특히 그런 복불복 투자, 뭐 내가 투자 자금이 많아서 난 그렇게 하겠어라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지만 뭐 1, 2억, 3억이 전 재산이신 분들이 땅 하나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게 딱 한 필지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아니면 또 복불복 내가 한번 던져나 본다? 어, 뭐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런 투자가 바로 이런 논리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화양지구에서 가깝다. 화양지구 공사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 포승지구 200m 거리다. 엄청 가깝다. 주거지 상업지로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논리로만 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 저러한 논리들이 막연한 가정법 논리에 의존하는 투자예요. 아까 여주 역세권 사진 봤었죠? 네, 막연한 가정법 논리.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떨어지고 환지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아주 예전에 수년 전에 막연한 가정법 논리가 존재를 합니다.